뭐가 떨어졌을까요? 수표다. 빨리 밟아. 오늘의 책은요, 시작에서 나온 한국 환상문학 단편선 두 번째 책이고요. 지금은 그 중에서 김두흠 씨의 1억 원이라는 책을 읽을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후로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인공 이름이 이우로예요. 극장 밖으로 우르르 빠져나가는 사람들 틈에 섞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을 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영화는 지루해서 보는 내내 졸음을 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물론 그렇게 안간힘을 썼어도 잠깐씩 잠이 들었다. 덕분에 내용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궁금하지도 않았다. 어쨌든 이후로는 졸음을 참아가며 영화를 봤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지금도 졸음이 가시지 않았다. 역시 잔잔한 영화는 밤 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후로는 잠도 쫓을 겸 앉은 채로 기지개를 크게 켰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극장을 나가도 될 만큼 한산해졌다. 이후로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0시 20분. 전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가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혼자서 영화 보는 게 편하긴 한데 꼭 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 괜히 쓸쓸한 기분까지 들고. 뭐 이런 기분도 나쁘진 않지만, 아니 나쁜가? 이후로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한껏 움츠린 자세로 걸음을 내디뎠다.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도 했지만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쓸쓸한 기분으로 걸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고 고개는 아래로 처졌다. 이럴 때는 방금 본 영화라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좋을 텐데 딱히 떠오르는 장면도 없었다. 도대체 주인공은 왜 감옥에 간 거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영화 내용을? 왼편에 호프집이 보였다. 오늘은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 10시 20분이 넘은 시간이었다. 여전히 저 집은 장사가 잘 되네. 이 시간에도 호프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더 마시겠다고 저렇게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 역시 저 집은 1년 365일 늘 장사가 잘 돼.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 몇 시인데. 게다가 저 사람들 내일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건가? 도대체 지금 저렇게 줄을 서서 언제 술 마시려고 그러지? 내일 출근들도 안 할 생각인가? 별 오지랖을 다 부리죠? 이후로는 가끔 퇴근 후 혼자 영화를 본다. 회사 근처에도 극장이 있지만 시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전철로 몇 정거장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온다. 그렇게 영화를 본 뒤 다시 전철역으로 가는 길에 항상 마주치는 곳이 H호프집이다. 지금까지 이후로가 혼잣말했던 대상이 H호프집인 것 같죠? 계절 무시, 요일 무시, 시간대 무시. H호프집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 서 있다. 처음엔 그 모습에 다소 어이가 없었다. 식당도 아니고 호프집인데 무슨 줄까지 서서 들어가겠다고 전난리지. 생맥주 맛이 다 거기서 거기고 호프집 안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볼거리라도 있나? 아니면 값이 무진장 싼가? 오래된 전통의 호프집인가? 서비스 안주를 많이 주나? 아무리 특별해도 그렇지 호프집은 그냥 호프집일 뿐인데 저렇게 줄까지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후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고는 곧 무시해버렸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H호프집을 지나쳐 걷고 있는데 한 사내의 뒷모습이 이후로의 눈에 들어왔다. 뒷모습만으로도 사내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30대 중반, 180cm는 되어 보이는 큰 키, 균형 잡힌 체격, 날이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지만 검은색에 가까운 양복. 사내의 몸에 딱 들어맞는 걸로 봐서 기성복 같지도 않았다. 거기에다 진한 갈색빛이 도는 구두. 키가 부러워요. 어딘가 모르게 비싸 보였다. 한마디로 멋있었다. 뒷모습만 보고서도 꽤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사한 사내였다. 극장을 나와 전철역까지 가는 동안 줄곧 사내가 이후로의 앞을 걸어설 수도 있고 H호프집 앞에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이에 옆 건물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멋있네. 일반 회사원 같진 않아. 그러기엔 뒷모습이 왠지 너무 당당해 보이잖아. 차림새도 근사하고 근처에 있는 어느 회사 사장쯤 되나? 그러기엔 좀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단지 그냥 돈 많은 사람 정도인가? 아니면 외국에서 생활하다 잠깐 볼 일이 있어 국내에 들어온 건가? 저 사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친구 만나러? 근처 고급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나? 뭐 저 정도 차림새라면 H호프집 같은 데는 안 갈 거고 분명 하루 술값이 몇백만 원 한다는 그런 데로 가겠지. 아니면 저런 부류만 모이는 사교 클럽이라도 있는 건가? 차는 어디 세워둔 거야? 근처 공영주차장인가? 비싼 외제차는 굳이 공영주차장 같은 데 세워두지 않아도 될 텐데. 되게 남을 보면서 이것저것 추측하는 걸 좋아하죠? 그냥 길가에 대충 세워도 여관에선 견인되지도 않을 건데. 꽤 준법 정신이 투철하네. 그러고 보면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건가? 그 대신 자신에게도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말라는 건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네. 역시 돈만 많은 게 아니야. 어딘가 외국물 먹은 티가 난달까? 혹시 재벌 2세? 외국에서 MBA 과정이라도 밟고 있는 건가? 그거 참 부러운데? 전철역까지 가는 동안 사내도 이후로와 같은 길을 걸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앞서 걷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 멋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제법 즐겁기까지 했다. 한동안 당당한 자세로 걷던 사내가 양복 상의와 바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후로가 보기에도 뭔가 중요한 걸 찾는 모습 같았다. 뭐냐? 설마 술집 위치를 모르는 거야? 전화번호나 약도를 메모한 종이라도 찾는 거야? 실망이네. 그런 건 미리 확인해뒀어야지. MBA 과정까지 밟고 있는데 그 정도 준비성이 없어서야 되겠어? 뭔가 철두철미할 거라는 내 예상이 마구 깨지잖아. 모든 건 자기 추측인데. 그리고 재벌 2세인데 메모지가 뭐야 메모지가? 전자수첩이나 PDA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아니면 금빛 핸드폰이라도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안에 전화번호 저장해뒀을 거 아니냐고. 많이 어설프네. 이후로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동안에도 사내는 여전히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게다가 뭔가를 급하게 찾아야 하는 모양인지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이 조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다 급기야는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는 듯 했다. 사내는 지갑 안을 대충 살피더니 다시 급하게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지갑 안에도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뭘 찾고 있을까요? 이렇게 급하게. 그 모습을 본 이후로는 다시 무언가를 중얼거리려 했다. 심지어 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신분에 맞게 좀 여유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속으로 따끔하게 충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의 시선은 사내의 발밑을 향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사내가 지갑을 뒤지다가 떨어뜨린 하얀 종이 한 장이 시선을 잡았다. 수표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종이를 보자마자 이후로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30분이 넘었을 것이다. 이곳이 아무리 번화가라고 해도 이 시간대쯤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게다가 H오프 집도 지나왔다. 극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앞서 극장을 나선 사람들은 이미 전철역까지 갔을 것이다. 덕분에 그만큼 거리는 한산했다. 굳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볼 필요도 없었다. 그냥 눈만 좌우로 움직여도 거리가 한산하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고개를 움직여 주변을 살폈다가는 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끌게 될지도 몰랐다. 빨리 주서! 빨리 밟아! 설사 주변에 몇몇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다. 길바닥에 수표가 떨어졌다는 걸 눈치 못 채게 해야 한다. 설사 무언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지 하얀색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지 말아야 한다. 이후로는 지금까지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걷던 동작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걸음 속도도 그대로 유지했다. 쓸데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 순간만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아주 독하게 다짐했다. 설사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다. 단 한순간의 판단과 행동이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주먹도 한번 불끈 쥐어보려고 했지만 괜한 행동인 것 같아 참았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흰 종이를 집어들었다. 집었군요.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듯 자연스럽게 주었다.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집어든 종이를 펼쳤다. 자기 압수표라는 글자가 보였다. 예상이 맞았다. 침착하자. 이건 그냥 휴지 조각이야. 나는 지금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운 거야. 그 사내가 떨어뜨린 휴지를 주운 거라고. 이후로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수표라는 걸 확인한 뒤로 심장박동이 급격히 빨라졌다. 하마터면 그 자리에 멈춰설 뻔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도 있었다. 사람들이 몰려와 손에 든 걸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는 침착하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단 손에 든 수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그게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를 주었다고 여길 것이다. 사내는 여전히 자기가 수표를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점차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래, 빨리 걸어라. 빨리 걸어서 얼른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려. 신분에 맞는 여유 있는 행동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더 빨리 걸어라. 뛰어가면 더 좋고. 이후로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사내는 이후로의 바람대로 점차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주머니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점점 속력을 내며 빠르게 이후로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사내는 자신이 수표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분명했다. 그제야 이후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빠르게 쿵쾅거리던 심장도 차츰 제 속도를 회복해갔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볼 거라는 생각도 희미해졌다.
아무도 자기가 지금 수표를 주었다는 걸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후로는 초조, 긴장, 불안, 두려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얼굴에 살짝 미소까지 맴돌 정도였다. 이후로는 웃음을 거둔 뒤 주머니 안에서 수표를 꺼냈다. 수표를 꺼내 금액을 확인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얼마짜리 수표일까? 10만원, 100만원. 단위가 너무 크면 곤란한데 100만원 정도, 아니 10만원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그래야 당장 편의점이라도 가서 현금으로 바꿀 건데 아무래도 100만원은 좀 그렇지.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곤란하잖아. 내일이면 그 남자가 수표 분실 신고를 할 거라고. 역시 10만원이면 딱 좋겠어. 이후로는 수표를 꺼내 금액을 확인했다. 0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단위를 계산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만이 넘어갔다. 그래도 0은 계속 이어졌다. 100만, 1000만. 0은 거기에서 끝이 났다. 그리고 1억 원이었다. 1억 원짜리 수표였다. 다시 세어보아도 1억 원짜리 수표였다. 이후로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초조, 긴장, 불안,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다. 간신히 안정을 회복했지만 얼굴에 미소까지 맴돌 정도로 수표 주운 걸 기뻐했지만 수표의 금액을 확인한 순간 이후로는 수표를 발견한 처음 순간보다 더 심장이 쿵쾅거렸다. 초조, 긴장, 불안, 두려움이 더 커졌다. 이제는 온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1억. 1억이라는 금액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였네? 나에게는 상상 속 액수였는데 그 1억이란 게 진짜로 있었구나. 진짜로 존재하는 금액이었구나. 수표를 쥔 이후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리도 휘청거려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걷고 있었다. 주변에서 만약 누군가가 이후로를 쭉 지켜보았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후로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다. 쓸데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말자고 다짐했던 기억도 이미 사라졌다. 이후로는 지금 그런 생각을 떠올린 만큼 다시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다리가 휘청거려 술 취한 사람처럼 걷고 있었지만 정신은 술 취한 사람보다도 더 엉망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랐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멀리 성당 근처에 몇몇 사람이 보이긴 했지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사람이 없다. 내가 수표를 주운 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게다가 수표를 떨어뜨린 사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이후로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쩔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김에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손에 쥔 수표를 쳐다보았다.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하려 했지만 시야가 자꾸 흐려지는 바람에 금액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1, 10, 100, 1000, 만, 10만. 몇 번을 확인해도 0을 자꾸 제대로 못 세웠다. 세고 또 세도 10만 혹은 만에서 시야가 흐려졌다. 손가락도 부들부들 떨렸다. 이후로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멈췄다. 수표를 움켜쥔 채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문득 엉덩이가 차갑다는 걸 느꼈다. 땅바닥에 오래 앉아있던 터라
어느 순간 바닥의 한기가 몸으로 전해졌다. 이후로는 엉덩이를 털면서 일어났다.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곧장 전철역으로 향했다. 비록 주머니에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지만 일단 전철이 끊기면 택시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전철 안에서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1억 원짜리 수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더 흥분시켰다. 물론 가능성일 뿐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액수가 무려 1억 원이다. 그런 모험을 할 만큼 큰 금액이었다. 이후로는 잠에서 깨자마자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편의점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일단 편의점으로 와서 면접 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편의점으로 향했다. 물론 회사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무단결근이다. 앞으로도 회사에 출근할 생각이 없으니 무단 퇴사이기도 했다. 뭐야, 1, 2년 벌면 모을 만한 돈을 지금 무단 퇴사를 한다고? 이직은 어떡하려고?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카운터 안에 있던 40대 후반의 남자가 눈길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이후로라고요. 오전 알바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카운터의 남자가 이후로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나이는 아까 전화상으로 얘기하셨고 공무원 준비 때문에 편의점 알바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셨죠? 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만 있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괜히 마음만 더 조급해지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죠. 공부만 하는 것도 괜히 부모님한테 눈치 보이고요. 게다가 이곳은 일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 저한테는 딱 좋고요. 그렇긴 하지요. 아침 9시부터 낮 2시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도 평일만요. 전에 일하던 친구는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원하는 곳에 취직해서 후임자를 구하기도 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뭐 어쨌든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엔 딱 좋을 겁니다. 일하는 시간도 별로 길지 않고 또 오전에는 별로 바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가할 때는 틈틈이 책을 읽어도 됩니다. 아, 내가 여기 사장이고요. 이따가 오후 2시 전에 점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점장이 오면 그때 점장하고 교대하면 되죠. 난 원래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만 와서 보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인상도 괜찮고 시간대도 맞고 잘 됐네요. 지금부터 그냥 일하는 걸로 하죠. 일단 오늘은 옆에서 내가 하는 걸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장이 오면 점장한테 다시 일 배우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여기 이 기계를 포스라고 하는데 이것만 잘 다룰 줄 알면 돼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카운터 옆에서 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포스 작동법을 익혔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점장에게서 들었다. 다음 날부터 정식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기로 했다. 물론 시급이 얼마고 하루 간식비가 얼마인지 그런 것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언젠가 이후로는 점심 도시락을 사기 위해 회사 근처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었다. 도시락을 골라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없었다. 신용카드도 없었다. 있는 거라곤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금이 없는 걸 모르고 그만 도시락을 가져와 버렸네요. 혹시 10만원짜리 수표로도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 되면 근처 은행에 가서 바꿔올 수도 있습니다만. 네, 수표도 받아요.
이 기계로 수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상 없다고 나오면 사용 가능해요. 일단 수표 주시겠어요? 이후로는 수표를 건네주었다. 직원이 포스를 이용해 조회를 시작하니 모니터에 정상 수표라고 글자가 떴다. 이상 없는 수표네요. 그럼 이걸로 계산하시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1억 원짜리 수표를 들여다보던 이후로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 편의점이었다. 그리고 전철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내일 당장 편의점에서 일하자. 회사 출근 같은 건 신경 쓰지도 말고 집에 가자마자 알바를 구하는 편의점을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내일 당장 면접을 보러 가자. 알바하려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이라고 대충 둘러대면 돼. 그럼 편의점 사장도 별 의심을 안 할 거고. 그렇게 편의점에 들어가 2달 정도 일을 하는 거야. 그 2달 동안 매일매일 그것도 수시로 수표 조회를 하면 되겠지? 그때의 편의점 직원처럼 포스로 수표 조회를 하면 돼. 그러면 분실 수표인지 정상 수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걸 매일 수시로 하는 거지. 그렇게 2달 동안 매일 조회를 했는데도 분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예금하면 되는 거야. 2달 동안 정상 수표라고 계속 나온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지. 이 수표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는 거라고. 물론 굳이 2달 동안 기다릴 것까지도 없지. 열흘 정도만 조회하다가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도 되고. 하지만 왠지 불안하잖아. 혹시 수표를 잃어버린 그 남자가 은행하고 미리 얘기해놨다가 일부러 분실 처리를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표를 들고 은행 갔을 때 그때 가서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날 잡기 위해 은행과 남자가 미리 그렇게 덫을 놓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지 어떤지 그건 난 모르지만,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 없는 거야.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지. 1억 원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 열흘 정도로는 안 된다. 2달 이상은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면 기간을 더 연장하면 되겠지. 그래도 그때 가서 정상 수표라고 나온다면 그땐 안심해도 될 것이다. 그건 분명히 사내가 분실 신고를 안 한 것이다. 비록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어쨌든 사내는 신고를 안 한 것이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자일 수도 있지. 그의 재산이 가히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 그에게 1억 원은 내가 가진 10,000원의 가치 정도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겨우 1억 원짜리 수표를 분실했다고 은행에 신고하면 그것만으로도 체면이 깎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10,000원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분실 신고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찰은 날 비웃을 것이다. 그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분실했다고 은행에 신고하면 그 일은 은행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은행 VIP 고객들의 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모로 사내는 체면을 구기게 된다. 고작 1억 원을 분실했다고 신고까지 하는 점스러운 인간으로 소문날 것이다. 그러면 사내는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쉽게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할 것이다. 창피해서 피해 다니기만 할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선 무엇보다 체면이 중요하니까. 체면을 구기는 행동은 도저히 하지 못할 것이다. 옷차림이며 당당해 보이던 뒷모습, 무엇보다 지갑에 1억 원짜리 수표를 넣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건 지갑에 그런 수표가 수십 장이나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게다가 얼마나 어설프게 넣었으면 1억 원짜리 수표를 흘렸을까? 그만큼 1억 원짜리 수표를 10,000원짜리 지폐 대하듯이 했다는 소리다. 아니면 아예 자신이 1억 원짜리 수표를 분실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자기 좋을 대로 막 상상하죠? 그만큼 사내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별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내일 당장은 정상 수표라고 나오더라도 최소 2달은 상황을 주시하자. 절대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자. 무려 1억 원이다.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하면 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온다. 좀 띵겨먹고 읽을게요. 침착하게 기다리자. 정식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첫날. 이후로는 오전 9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각에 수표를 조회했다. 포스에서 제시하는 대로 수표 밑부분에 인쇄된 숫자를 하나씩 천천히 눌렀다. 수표 번호, 은행 코드, 지점 코드를 하나씩 눌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민번호를 누른 후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런 뒤 잠시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생각보다 그리 크게 긴장되진 않았다. 그만큼 기대가 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수표를 분실한 지 이틀이 지났다. 사내는 당연히 신고를 했을 것이다. 차라리 회사에 출근해 로또나 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사이 포스 모니터에 조회 결과가 떴다. 정상 수표입니다. 시계를 보았다. 오전 9시 반이었다. 생각보다 그렇게 흥분되진 않았다. 사내는 아직 수표를 잃어버린 걸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만일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더라도 시간이 일러서 신고를 미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1억 원짜리 수표다. 주운 사람도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에 수표 분실 신고를 미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조회에서는 정상 수표라고 나왔다. 자, 이제 편의점 업무를 침착하게 보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이제 11시 10분이 됐어요. 그때 또 한 번 조회를 했더니 또 정상 수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있죠. 여전히 정상이다. 남자가 그저께 마신 술 때문에 아직도 숙취로 고생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아직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에 누워있기라도 한 건가?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걸까? 귀찮아서 미루는 걸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몸 상태가 최악인 걸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후로는 수표를 지갑에 넣었다. 아직까진 수표가 자기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비록 3번의 조회 결과 정상이라고 나왔지만 아직은 그저 담담하기만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전화 번호를 확인해보니 이후로가 이틀 전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어차피 편의점에서 2달 동안 수표를 조회하기로 결심한 이상 회사의 그 누구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1억 원만 가지게 되면 자기 인생 끝이에요? 퇴사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딱히 떠오르는 말도 없다. 수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출근하기 싫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통화를 피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것이다. 어쨌든 아무 말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괴롭기만 할 뿐이었다. 이후로는 회사에 대한 일을 잊으려고 애썼다. 다행히 1시간 가까이 편의점에 손님이 끊이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손님이 들고 온 상품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다. 자, 조금 있다가 오후 12시 반이 넘었어요. 또 한 번 조회했는데 정상 수표가 됐어요. 이 기계의 조회 결과를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분실된 수표라도 무조건 정상 수표라고 알려주는 기계는 아니겠지? 시스템에 무슨 오류라도 생긴 걸까? 왜 계속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지? 이후로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도 감지 않았는데 환상이 보였다. 채 1초도 되지 않을 만큼 짧은 영상이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칼로 내 머리를 벤다.
머리가 사선으로 갈라진다. 갑자기 머리 한쪽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다. 머리에서 피가 솟구친다. 눈앞에서 진짜로 누군가 칼을 휘두른 것 같아 겁이 났다. 순간적이었지만 마치 면도칼로 이마를 그은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저절로 무릎이 꺾였고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멘탈이 아주 유리 멘탈이에요. 자기 혼자 막 상상하다가 막 주저앉았어요. 이후로는 가끔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는다.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찾아온 환상 때문에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이번에도 곧장 바닥에서 일어나 주변에 둘러보았다. 다행히 편의점 안에 사람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수표는 조회할 때마다 정상 수표였다. 비록 바라던 바였지만 혹시나 하고 직장까지 포기한 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까지 바라던 바였지만 어쨌든 이건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이제 그냥 가지면 안 될까?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로는 그걸 알면서도 과감히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2달이나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이후로는 오전 9시에 편의점에 도착했다. 1시간 정도 매장 정리를 한 뒤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어김없이 수표 조회를 했다. 정상 수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보던 메시지는 오늘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물 12층에서 떨어진 7살짜리 아이가 가벼운 찰거상만 입는 경우도 있다. 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 물론 이후로가 그 이유를 알 리 없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볼 수는 있었다. 사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수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할 바에는 차라리 1억 원을 잃어버리는 게 더 나은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마음을 굳힌 이후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남자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점장이 올 시간만 기다리기로 했다. 점장이 오면 곧장 수표를 챙겨들고 은행으로 향할 생각이었다. 드디어 수표를 당장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킬 생각이었다. 그런 다음 2달간 꿈꿔온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마음이 들떠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시간이 유난히 느리게 흘러갔다. 드디어 2시. 점장이 왔다. 이제 은행에 가서 1억 원짜리 수표를 내 통장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2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역시 사람은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갔더라면 내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었을까? 포스 모니터에 정상 수표라고 떴으니까 은행에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내 통장에 입금해줬겠지. 단지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사람을 의심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야. 이 수표를 어떻게 수중에 넣게 되었느냐, 뭐 그런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을 거야. 1억 원으로 내 인생의 숨통이 트이는 거였나 이거.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었겠네. 역시 사람은 가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 괜히 약해져서 착한 척, 도덕적인 척 행동하면 안 돼.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을 위해서만 행동할 필요도 있다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맞서 싸울지라도 그런 걸 겁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만 돌진할 필요가 있어. 그런 용기가 없으면 영원히 궁상맞은 삶을 살 뿐이라고.
한두 번 정도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야 해. 그런 도끼가 없다면 영원히 아까 그 사내의 뒤에서 그 사내를 부러워하며 살 뿐이지. 그런 삶이란 참 초라한 거라고. 지금 뭐가 잘 안 된 것 같죠? 이후로는 순간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도 감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상이 보였다.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후로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미 지금과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었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후로는 곧장 바닥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전철 손잡이를 잡았다. 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피식 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상상이 너무 어이없어 그만 웃음이 나오고만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이후로를 쳐다보았다.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아깝긴 아깝네.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잖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로 1억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수표 사내한테 주지 말 걸 그랬나? 일단 내가 갖고 있을 걸 그랬나? 아깝다. 수표를 줍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다 떠올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사내한테 수표를 건네주지 않았을 텐데. 일단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떤 계획을 짰을 텐데. 아, 나는 항상 순발력이 부족해.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내한테 수표를 건네주고 말았잖아. 아깝다. 이런 생각은 수표를 줍기 전에 미리 떠올렸어야 하는데. 이젠 돌이킬 수도 없잖아. 대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지금 떠올린 생각대로 해야지. 다시는 수표를 주어도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거 정말 1억 원이 확실했나? 역시 그렇게 큰 금액은 실감이 안 난다니까. 내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주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다음에는 부디 1억 원 대신에 1,000만 원짜리를 주었으면 좋겠다. 1억 원짜리는 너무 커서 겁부터 나잖아. 사내는 급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주머니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급기야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꺼내 살폈다. 그러던 중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이 떨어졌다. 하지만 사내는 그걸 몰랐는지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후로는 지갑에서 떨어진 게 수표라는 것을 직감했다. 얼른 달려가 수표를 주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내를 불렀다. 아저씨! 아저씨! 이후로의 목소리에 반응한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여기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수표예요. 이후로는 사내에게 수표를 건넸다. 그 순간 아주 잠깐 금액을 살폈다. 1억 원. 에이, 설마 1억 원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 사내는 수표를 건네받으면서도 별다른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냥 덥석 받아든 뒤 고개만 한번 가볍게 끄덕이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꽤나 급한 모양이네. 이후로는 다시 전철역으로 향했다. 고개를 숙인 채 쓸쓸한 기분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땠어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였죠? 그때 그냥 당장에 돌려줬네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전철에서 막 혼자 상상을 한 거네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랑 옷깃만 스쳐도 손자 결혼식에 입을 옷까지 떠올릴 사람이네요. 근데 확실히 1억 원짜리를 주운다면 뭐 당연히 경찰서로 가거나 바로 갖다 주겠죠? 그럼 읽어주는 예리밍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즈?